뭐 첫째가 초고왕이고 둘째가 고이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둘이 아무튼 친형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록이 거짓임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8세 즉위에서 52년간 재위한다. 120살이 되는 겁니다. 120살! 납득할 수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보란 벼슬에 오를 때 114세에 이 벼슬에 올랐다는, 114세에 앞서 사반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그런.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인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여러분의 꿀이에요. 자, 오랜만에 백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고구려, 신라를 굉장히 길게 다루면서 백제를 좀 잊어버릴 만도 한데요. 우리가 백제가 처음 건국됐던 BC 18년 온조왕 때부터 잠시만 그 역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죠. 함성 쪽에, 지금의 서울 하남 쪽에 근거를 잡고 조금씩 나라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50년 정도 나라를 발전시키다가 세상을 뜨고요. 2대 다루왕 즉위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제는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왕들이 나라를 또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 많은 업적을 내놨겠지만 그 기록들이 많이 묻혀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초반에 재위 기간들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기원 후 28년 아들 다루왕이 즉위했고요. 또 약 한 5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7년 3대 기루왕 즉위했습니다. 자, 기루왕의 특징이 있다면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과 다 화합하면서 지냈다. 국경을 맞닿고 있던 신라와도 처음으로 친하게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28년 계루왕이 즉위합니다. 계루왕 즉위인데요. 계루왕 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북한 산성을 축조한 것이었죠. 그래서 위에 오는 그 말갈의 침입을 막아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사이 벌써 고구려는 7대 차대왕 나오고 신라는 8대 아달라 이사금이 나옵니다. 백제 왕들이 참 오래 살았죠. 숫자가 적고 그리고 재위 기간이 다 깁니다. 자, 166년 백제가 건국되고 벌써 한 두세 기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5대 초고왕 즉위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루왕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특히 신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걸죠. 그런데 또 재위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신라가 꽤나 고전합니다. 214년 아들 구수왕이 즉위하는데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재위 기간이 길었는데 구수왕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구수왕 20년도 안 되네요. 그리고 233년 사반왕이 즉위하는데요. 사반왕 지금 여기에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절반이라는 뜻일 정도로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손에 살해된 것으로 그렇게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즉위하는 왕이 오늘 다루실 제8대 고이왕 되겠습니다. 234년에 즉위합니다. 하기 전에 고이왕의 출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7대 사반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 일단 5대 초고왕의 동복아우, 그러니까 친동생이죠. 엄마가 같은 친동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계보도를 한번 볼게요. 자, 왕조 계보도를 보시면 제4대 계루왕이 있고요. 아들이 5대 초고왕, 첫째가 초고왕이고 둘째가 고이왕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둘이 아무튼 친형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깊게 살펴보면은 이 기록이 거짓임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볼게요. 일단 지금 이 표에서만 봐도 초고왕 동생이 고이왕이에요. 그런데 초고왕 밑으로 구수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반왕이 즉위합니다. 사반왕 입장에서는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말로 하면 작은 할아버지가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그런데 이 대목부터가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8대 고위왕이 5대 초고왕의 동부가우 친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 고위왕의 나이를 최대한 어리게 잡아보는 겁니다. 최대한 어리게 잡는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부모가 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엄마가 아이를 뵌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아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쯤 돌아가신 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넘어버린다면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나이를 최대한 어리게 잡아서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아버지 계루왕 되겠죠. 계루왕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고위왕이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계보도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고위왕이 가장 늦게 태어나서 뭐 계루왕의 아무튼 막내 아들이라 칩시다. 계루왕이 돌아가시던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 해에 태어났어요. 자, 형이랑은 몇 살 차이 나는지는 알 수 없고요. 자, 그런데요. 제5대 초고왕이 48년간 재위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6대 구수왕은 20년 재위했습니다. 자, 합해볼까요? 여기는 뭐 1년도 안 되게 재위했죠. 자, 요 나이만 합쳐봤을 때 68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즉 고위왕 입장에서는 형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68년이 지나서야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나이를 어리게 잡았을 때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자, 68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고위왕이 무려 52년간 재위합니다. 자, 68세에 즉위해서 52년간 재위한다. 120살이 되는 겁니다. 120살. 제가 고구려 태조왕 이야기할 때 고구려 태조왕도 119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당시에 사람이 120살까지 산다. 쉬운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좀 석연치 않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무조건 120살까지 살았겠구나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났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진짜 형제라고 치면은 뭐 몇 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몇 살 차이가 안 나서 뭐 어린 시절을 뭐 같이 보냈다든지 뭐 최소한 뭐 한 20살 정도 뭐 차이가 나서 아버지 아들뻘처럼 뭐 자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120살을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좀 무리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형이 죽던 해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앞에 이거보다 더 좀 무리한 그런 가정이 되는데 일단 무리한 가정이 왜 그런지를 볼게요. 자, 형이 죽던 해에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아버지는 이미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동부가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초고왕이 죽고 구수왕이 왕위 오르던 그 해에 고위왕이 태어났다? 일단 이 가정부터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초고왕과 고위왕의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초고왕 엄마가 초고왕을 뭐 이 당시에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한 15살쯤에 낳았다고 칩시다. 지금 중학생 나이에 초고왕을 낳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형이 죽던 해에 태어났다면 초고왕이 48년간 즉위했죠. 이후로 48년이나 지나서 동생 고위왕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엄마는 63살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말이 될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재위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고위왕의 삼촌을 우보에 임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한테 벼슬자리를 줬다는 건데 그렇구나.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고위왕이 지금 아무리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아무리 어리다고 봐도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삼촌을 벼슬자리에 임명해요. 자, 삼촌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많죠.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당시로 봤을 때 이 삼촌이 있는데 자, 이 삼촌을 보면은 앞에서 지금 이 고위왕 아버지가 계루왕 됩니다. 자, 그럼 계루왕 있고 계루왕 아들이 고위왕이라고 쳐요. 자, 이 동생이
지금 우보에라는 벼슬에 임명된 이 삼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은 3대 기루왕의 아들들이겠죠. 자, 이게 아까처럼 또 이제 가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이 기루왕이 죽던 해에 이 삼촌이 태어났다고 쳐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지금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어쨌든 이 우보란 벼슬에 오를 때 114세에 이 벼슬에 올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러고선도 이제 한참 이 뒤로 114세 노인이 벼슬 자리에 앉아서 왕을 도와서 나라를 열심히 통치한 겁니다. 굉장히 장수 국가입니다. 뭐 100살은 기본이에요. 이 나라는 뭐 100살부터가 청춘인지. 자, 이쯤 되면은 고이왕 초고왕 동생 아닌 것 같아요. 믿을게요. 네 말이면 다 믿을게.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삼국사기에 고이왕의 기록에 대해서 계로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둘째 아들, 그치, 위에 초고왕이 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자, 앞서 이 초고왕대 기록을 보면요, 초고왕은 그냥 계로왕의 아들이라고만 해요. 이 삼국사기의 기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고이왕이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초고왕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어야 됩니다. 계로왕의 장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면은 반드시 장남이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반드시 장남이라고 남겨요. 그런데 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로왕의 아들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장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초고왕 위로 누군가 형이 있었다는 소리고 초고왕이 몇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남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이왕이 계로왕의 둘째 아들이다? 자, 여기부터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거겠죠? 초고왕을 이걸 장남이라고 밀어 넣는다는 건데 자, 이 얘기는 곧 고이왕이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아닌 계로왕을 자기 아버지로 그냥 무조건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후손들을 속이려고 초고왕을 장남으로 밀어넣고 자기가 둘째 아들인 것처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고이왕은 앞서 사반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당시로서는 반역자가 되겠습니다.